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이TV의 김창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4대 교린 정책이라는 걸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조선의 전기에 주변 국가와의 어떤 외교 정책을 4대 교린이라고 이제 압축을 하는데 4대는 뭐냐면 일단은 섬길 사자, 큰 대자, 큰 나라 섬겨주는 거거든요. 그럼 누굴까요? 명나라입니다. 그럼 명나라에 대한 4대를 하는데 조심할 거는 태조 이성계가 있었을 때 정도전과 함께 국가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전이 명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요동정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요동정벌을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요동정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명나라와 사이가 그닥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태종 때부터는 명나라와의 4대 관계가 더 강화되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실리적 4대 관계라고 표현해요. 그럼 실리적 4대 관계라고 했었을 때 실질적 이득이 될 때만 그들에게 4대를 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나라에게 우리가 조공을 할 건데 그냥 마구잡이로 가서 조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삥 뜯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밑밥과 같은 조공,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을 때 이모님 댁에 놀러 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맨손으로 가지 말고 과일이라도 하나 사갖고 가라 라고 이제 3만 원 정도를 쥐어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3만 원을 쥐어주면 3만 원짜리 과일을 사는 게 아니라 2만 원은 인마이 포켓하고 만 원짜리 길거리에서 이제 트럭에서 파는 그 과일을 봉다리로 이제 만 원짜리 사서 이모 저 왔어요 라고 이모한테 선물 주고, 조공했네요. 선물 주고, 뭐합니까? 사촌들과 함께 한 일주일 정도 놉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갑니다. 라고 이제 인사하고 나올 때쯤 이모가 어떻게 되죠? 배웅을 하러 나오죠. 그때 손에 뭔가 지어주나요? 지어주죠. 뭘까요? 교통비와 용돈이라는 걸 지어주죠. 그럼 그 용돈의 금액은 내가 투자한 만 원보다 분명히 금액이 큽니까? 작습니까? 금액이 크죠. 그 맛에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하나 이 조공을 보낸 거는 쪽팔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조공함으로써 나올 때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나중에는요, 명나라가요, 적당히 좀 오라고 우리한테 외교문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가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기간이 걸린단 말이야. 걸어서 갔다가 또 체류했다가 돌아오고. 그럼 명나라 황제 생일날 선물, 케이크 하나 사갖고 가서 축하해 라고 인사하고 나올 때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매달 갑니다. 매달 가.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모 입장에서도 이제 슬슬 지겨운 겁니다. 조카가 예쁘긴 한데 매달 오니까 매달 용돈을 주니까 이게 뭔가 가게에 예산이 자꾸만 뻥꾸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1년에 딱 3번만 하라. 이런 식으로 조선에게 외교문서를 보내기도 했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태종 때 실리적 4대 관계, 이게 조선 전기 때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4대에서는 명나라. 두 번째, 교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교린이라는 게 뭐냐면 교류했다. 린자가 이웃 린자예요. 그러니까 이웃 국가와 교류한 건데 그 이웃 국가에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진족이 있어요. 위에 북방 만주 쪽에 여진족. 그 다음에 일본이 있는데 그 여진족이요, 계속해서 여기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와서 조선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 때요, 15세기죠? 세종 때 여진족에 대한 강경책을 쓸 건데 압록강 쪽에 4개의 군대 4군, 그 다음에 두만강 쪽에 6개, 그래서 6진, 그래서 4군 6진을 개창합니다. 4군에는 누가 갔냐면 최윤덕 장군이 갔고 6진에는 김종서 장군이 갔죠. 그래서 4군과 6진을 개척했다. 여진족이 내려오는 거를 군사적 힘으로 막겠다라는 강경책입니다. 근데 강경책 외에 여진족에 대한 회유책을 또 썼는데 그 회유책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무역소를 설치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진족들한테 야, 니네 와서 무역을 해. 약탈하지 말고 무역소 설치해 줍니다. 또는 그들한테 귀순을 장려합니다. 차라리 식량 부족하고 먹고 살기 힘들면 조선 사람이 되라 라고 귀순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펼쳤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한 강경책을 말씀드린다면 그 일본에 대한 강경책, 스시마를 근거지로 해서 이 왜구들이 계속 노략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시마가 왜구들의 소굴이야. 해적들의 소굴인 거죠. 그래서 이종무라는 장군을 시켜서 여기에 있는 스시마를 정벌하고 옵니다. 이게 바로 강경책. 그럼 회유책에는 뭐가 있을까요? 회유책에는 일본아 와서 무역해. 내가 한국 열어줄게. 그래서 삼포를 기항해 줍니다. 세종 때 1426년. 그럼 지금 얘기하는 이 교린 정책은 전부 다 세종 때인데 15세기에 일본한테 삼포를 기항했었을 때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포는 부산이고요. 연포는 울산, 그리고 제포는 김해 이쪽인데 무역소를 설치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해약조라는 걸 체결했고 그들과 무역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그런 약속을 하기도 하죠. 이게 교린 정책. 그러니까 교린 정책에는
여진과 일본에 대한 강경책, 회유책, 강경책, 회유책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또 교린에서 누구도 있었냐면 류큐 왕국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류큐 왕국이라는 애는 15세기에 중개 무역을 했었던 즉 동남아시아, 중국, 조선, 일본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중개 무역을 했었던 류큐 왕국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일본의 오키나와 현으로 이제 편입돼서 일본 현재 오키나와 현인데 아무튼 15세기에 중개 무역을 했었던 그 류큐 왕국이 조선에도 옵니다. 그러면 조선에서 그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이것도 교린인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15세기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무슨 교린? 4대 교린 정책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세종 때 엽적이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누르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